TVN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계양의 독서 명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가 2번, 아니 3번인가요?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행사도 많았고요. 또 축제의 달인 바쁜 10월을 보내느라 잠깐 쉬었습니다. 그 사이 가을이 깊어졌는데요. 깊어진 가을만큼 가슴속에 귀뚜라미 한 마리 앉아서 또로록 소리를 냅니다. 이럴 때면 저 깊숙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쫑긋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하던 일 하나가 마무리되는 중이라 이제 곧 백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 두루 생각해보는 중인데요. 이제 새롭게 할 일들에 대해 시작은 언제쯤이 좋을까? 또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물론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요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란 책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 소설 줄거리를 정리해서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왕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또 누구와 더불어 일을 해야 좋은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 3가지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왕은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아주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곧 수많은 학자들이 몰려와 다투어서 자신의 생각들을 쉬지 않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 다들 달랐고 또 다 만족스럽지 못한 얘기들 뿐이라 왕은 그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의문에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지혜롭기로 이름이 난 현자를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그 현자는 깊은 숲속에 살면서 바깥 세상엔 일체 나가지 않고 서민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이외에는요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왕은 수수한 옷을 차려입고 호위하는 병사들도 중간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말에서 내려 현자의 거처가 있는 곳까지 혼자 걸어갔습니다. 왕이 숲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현자는 마침 자신의 거처 앞에 있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보고도 가벼운 눈인사만 보냈을 뿐 밭을 가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현명한 분이시여, 저는 3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어떤 시기를 택해서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둘째로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과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셋째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모든 일 가운데서 무엇을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현자는 왕의 이야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손바닥에 탁 소리가 나게 침을 뱉더니 가래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비쩍 마른 현자의 일하는 모습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겠다며 가래를 넘겨받아 직접 밭을 갈았습니다. 2일랑쯤 갈다가 일손을 멈춘 왕은 아까 했던 질문을 되풀이했지만 현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서산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자기 질문에 어서 대답해달라고 말할 때 현자가 누군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누구지? 왕이 뒤를 돌아보니 정말
한 사나이가 이쪽을 향해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사나이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 아래로 붉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왕이 서 있는 곳까지 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왕은 현자와 함께 사나이의 옷을 풀어헤쳐 사나이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간신히 피가 멎을 때쯤 정신을 차린 사나이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왕은 맑은 물을 떠다가 사나이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완전히 해는 넘어갔고 왕은 현자를 도와 사나이를 현자의 초소로 옮긴 다음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왕은 중간에 한 번도 깨는 일도 없이 짧은 여름밤을 아주 달게 자고 아침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그때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어제 그 사나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나이는 왕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나이는 바로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었죠. 당신의 손에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까지 몰수된 뒤 복수를 하려고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그러다 어제 당신이 혼자서 현자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을 알고 뒤쫓아왔다가 호위병에게 발각되어 칼을 맞고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만일 제 상처를 당신이 치료해주지 않았다면 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이후 죽는 날까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모쪼록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뜻하지 않게 원수와 화해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시종과 의사를 보내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사나이와 얘기를 마친 후 왕은 현자를 찾아 문간으로 나왔어요. 현자는 전날 갈아놓은 밭에다 배추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제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자가 왕을 쳐다보며 대답은 이미 끝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왕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만일 당신이 내가 힘들게 밭갈이 하는 것을 보고 가엾이 여겨 밭가는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대로 돌아가다 저 사나이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기 더 머무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을 테지요. 그런즉 가장 적절한 시기는 당신이 나를 도와 가래질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였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또한 사나이가 상처를 입고 달려온 일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가장 적당한 시기는 당신이 그를 치료해 준 때라고 할 수 있어.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과 화해를 하기는커녕 언제고 다시 당신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 사나이였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당신이 그에게 해준 바로 그 일이지요. 그러면서 현자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적당한 시기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며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오로지 우리 인간과 현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답답할 때면 어디 용한데 점이라도 한번 봐볼까? 타로 좀 한번 봐볼까? 뭐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보더라도 이렇게 책에서 그 방법을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 상황과 문제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급하고 힘들 때는 누군가 콕 집어서 방법을 알려주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외부의 것들에서 찾으려고 눈을 돌려서 마음을 쏟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것은 내 마음이 불안해서 뭔가 붙잡아 보려고 하는 반응들일 뿐이죠. 오히려 더 복잡해지거나 의타심만 생기고 혹은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톨스토이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현자의 답변대로만 해도 사실 물 흐르듯 잘 풀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소설 작품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나가는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이고,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옛날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아닌 지금 날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란 바로 현재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눈 딱 감고 100일 동안만 각자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이런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와 상황들에서 해결하거나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 그런 탈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